비싼 침대 브랜드 헤스텐스라고 하더라고요. 1억 가까이 되는 침대를 쓰면 과연 허리에 좋은 걸까? 침대도 가격이 비쌀수록 좋은 건가요? 저도 가끔씩 이제 백화점 가거든요. 말씀하신 헤스텐스라던가 덕시아나 뭐 이런 비싼 것들 저도 한번 누워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누워 비싼 게 무조건 좋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사실은 그거의 답은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북목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즘 거북목으로 찾아오는 환자분들 좀 많으신가요? 많죠. 여기가 홍대 입구 쪽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고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목이 아프다고 오시면 거의 일자목이나 거북목인 경우가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어르신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거북목이라는 게 현대인의 고질병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사실상.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패턴들이 바뀌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자목 거북목이 좀 많이 흔한 것 같아요. 거북목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자세죠.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긴 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이 책상에서 오래 앉아 계시거나 한 자세로 일을 하시거나 이러면서 자세가 꾸부정해지고 목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나 경추의 C자 커브라고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패턴들이 지속이 되거나 만성화되면서 목의 커브가 무너지는 일자목 거북목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핸드폰도 하나의 원인 중 하나예요. 요즘은 생각보다 어르신분들도 핸드폰 많이 보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르신분들은 일자목 거북목 별로 없었거든요. 연세가 드시면서 협착 같은 거는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보셔요. 혹시 저 옆에서 보면 거북목인지 알 수 있나요? 심하진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꼿꼿이 펴서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그래요. 편한 자세는요, 허리가 풀리면서 꾸부정해지면서 등이 구우면서 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것 같고 무조건 거북목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면은 뭐 핸드폰 보시면서 다들 구부정하네 이렇게 있는 경우 많잖아요. 거북목이랑 일자목 차이도 좀 궁금해요, 그게. 굳이 차이라고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정상적인 C자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스트레이트하게 딱 일자로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자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배열이 무너지면서 디스크의 퇴행이라던가 신경 압박의 위험성이 진행될 수 있는 일종의 만성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 거북목은 아예 머리의 중심 자체가 경추보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구부정하고 등도 같이 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일자목에서 거북목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북목에서 일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조금씩 증상은 달라요. 일자목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신경 증상이 좀 흔한 경우도 있고, 거북목이신 분들은 주로 어깨 통증, 승모근 통증, 뭐 등 결림 이런 걸로 많이 오기도 합니다.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생기면 얼굴에 변형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맞나요, 혹시? 굉장히 만성화되면은 체형도 바뀌고요, 꾸부정해지면서 등이 굽고 허리가 풀리기도 하거든요. 심해지면은 이제 턱관절의 배열이 무너져서 얼굴 쪽으로 영향을 줄 때도 있기는 해요. 요즘 의자나 베개 같은 거, 침대 같은 거 그런 걸 사용만 해도 거북목이나 디스크가 좀 완화가 된다, 이런 광고를 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예방적인 효과가 있거나 진행을 늦추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사람들은 사실 그걸 한다고 다시 정상화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과잉 광고일 수도 있고,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의자가 비싸다고 좋은 의자일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원장님은 혹시 어떤 의자 쓰세요? 저요? 유명 브랜드 아니라 공동 구매로 구매한 거 쓰고요. 집에서도 그렇게 엄청 비싼 거를 쓰지는 않는데, 물론 비싼 거 좋은 거 쓰면은 가격 대비만큼은 모르겠지만은 기능적으로 좋다는 건 인정하고 환자분들한테 가끔씩 추천을 해드리기는 해요. 무조건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기능적으로 좋은 의자를 구매하면은 저같이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한 자세로 일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싼 의자랑 비싼 의자랑 자세 교정을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나쁜 의자라고 하면은 백 서포트도 잘 되지 않고 아니면 움푹 꺼지거나 잡아주질 못하거나 헤드레스트도 없어서 받침대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디자인만 이쁘고 가격만 비싼 인테리어 형식에 나온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가격을 떠나서 인체공학적으로 기능이 확실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정말 비싼 브랜드들은요, 체형에 맞춰서 적절하게 피팅이 되고, 심지어 팔의 높낮이라던가 백 서포트의 어떤 강도라던가 헤드레스트에 조절되는 그런 것과 잘 갖춰져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저도 써보기는 했거든요. 유명한 게 좋긴 좋더라고요. 편하긴 편한데
하나인데 비싼 게 단점이죠. 말씀을 들어보면 의자도 중요하지만 사용법이나 책상 세팅 높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이 중요하죠. 그런 요소를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책상 위치라던가 모니터 위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책상 높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상은 모션 데스크 쓰거든요. 적절한 높이를 먼저 맞춰놓고 이후에 필요하면 이제 모니터 높이를 조절을 한다라던가 시선이 모니터가 수평하게 맞춰지게 하는 게 일단 제일 기본이에요. 의자도 물론 중요하고 책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평상시에 앉는 자세겠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도 결국 시간 지나면 풀어지거든요. 허리 근육 이완이 되는 자세가 허리 근육 입장에선 쉬는 자세인데 디스크에는 안 좋겠죠. 쉴 때는 좀 이렇게 뒤를 받쳐준다라던가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해야 되는 직장인분들한테 가장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안 좋은 팩터 중 하나예요. 사실 그거를 교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1시간 간격으로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든 걸어서 움직이시든 그렇게 좀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모션 데스크라던가 좋은 의자 같은 거 구매해봐라. 정말 디스크 심하신 분들은 스탠딩으로 바꿔보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목 스트레칭 같은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국은 한 자세로 일하면서 근육이 뻣뻣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저도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는데 등이 날개죽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양쪽으로 모아질 수 있게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고개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가볍게 좀 젖혀주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풀고 또 이런 식으로 5초 정도 했다가 풀고 해서 긴장도를 풀어주고 거기에다가 목을 잡아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늘려주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늘려주는 스트레칭 같은 거. 네, 다음은 침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제니 씨랑 전지현 씨가 되게 비싼 침대 브랜드 헤스텐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1억 가까이 되는 침대를 맞아요. 쓰면 과연 허리에 좋은 걸까? 침대도 가격이 비쌀수록 좋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면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비싼 게 무조건 좋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사실은 그거의 답은 아니다가 답은 맞는데 비싼 것들이 소재라던가 그런 것들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 수면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막말로 이거 누가 그 돈 내고 미쳤냐고 솔직히 말하면 적절한 거 훨씬 싼 거 많고 또 가성비 좋은 거 많아요. 그 돈 싫어고 하잖아요. 저 욕을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백화점 가거든요. 말씀하신 헤스텐스라던가 덕시아나 뭐 이런 비싼 것들 저도 한번 누워본 적이 있거든요. 좋아요. 진짜 좋긴 좋아요. 좋은데 가격 한번 물어보면 몇 억이 이렇게 뛰어요. 진짜 그 돈 내고 사? 침대에 1억을 쓰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당히 타협을 해서 가성비 정도의 가격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침대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계라던가 자동차 같이 기능적으로는 솔직히 다 똑같은 시계고 굴러가는 거고 이렇긴 한데 어떤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기능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치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관심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구한테는 브랜드 하나하나 기능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처럼 침대는 내 집에서 나만 알 수도 있는 거고 드러내지 않는 이상 사실은 티도 안 나요. 적절한 가격대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많이 쓰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시몬스나 뭐 에이스 같은 뭐 그런 충분히 좋은 침대들이고 결국은 내가 누워봤을 때 편안하고 기능적으로 나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맞춰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1억짜리라는 침대가 비싸다고 욕을 할 필요는 없고 그만큼 내가 쓸 수 있고 그러면은 그걸 살 수 있는 거고 다만 누구 연예인 구매를 한다고 해서 나도 그걸 무조건 사야겠다라던가 기능적인 것도 신경 안 쓰고 나는 무조건 비싼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건 비난할 수 있는 거죠. 침대 얘기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어르신분들은 돌침대나 땅바닥에 자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건가요? 옛날에는 오히려 침대에 누워 주무시지 말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 주무세요라고 가르친 적도 있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에 매트리스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바닥보다는 기능적으로 좋은 매트리스가 있는 침대에서 이제 주무시는 게 맞고요. 돌침대는 척추 건강에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똑바로 누워있을 때 S자 커브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땐 들어가고 올라올 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딱딱한 돌침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커버가 안 됩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 허리가 붕 뜨는 경우가 많아서 허리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돌침대의 주 목적 자체가 뜨끈뜨끈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허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고 반대로 물침대는 너무 물렁하잖아요. 물침대를 잘하고 만든 건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것보다는 좋은 매트리스 쓰시면 되고 너무 푹 꺼지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딱딱한 것도 안 좋고 본인한테 맞는 매트리스를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내 몸 상태를 잘 아, 인지하는 맞아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누워봐야 알아요. 무조건 비싼 거 하실 필요 없이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몸에 맞는 거를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거북목 그리고 디스크 얘기하면서 의자랑 침대 얘기도 나눠봤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